그 등차 등비 수열 첫 번째 시간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죠. 수를 나열한 거. 수를 나열한 거다. 잠시만요. 두께가 두껍네. 이걸로 하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수를 이렇게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수열된 것들은 이제 이런 걸 항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한다. 수를 나열할 때 뭐 규칙이 없는 거는 우리가 안 다루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룬다라는 거, 이런 거 다룬다. 뭐 이런 내용은 별 의미는 없고.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를 나열했을 때 이걸 제1항이라고 해요. 제1항.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호로는 제1항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제2항 또는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n번째 항을 특별히 일반항이라고 해요. 이 n번째 항. 여기 이제 n번째 항이 뭔가 있겠죠?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거고 그 수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란 건 뭐냐면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등 같을 등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1, 3, 5, 7처럼 1에서 3으로 갈 때 차가 2잖아요. 3에서 5로 갈 때 차가 2죠. 그러니까 차가 2로 계속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차라고 해요. 공차. 그래서 수열은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걸 첫째 항이라고 하고 얘가 2씩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에서는 첫째 항을 뭐 제1항 또는 뭐 A1인데 이거를 그냥 A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차 있죠. 공차. 이 등차의 수에서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를 D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현재 항에서 그 일정한 차를 더하거나 빼서 그 다음 항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D는 디퍼런스죠.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이제 요 수열을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기호화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목적은 이거야. 이제 이 수열이 있는데 이 다음 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2씩 증가하니까 이거 11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11이라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내는 거지. 뭘 내냐면은 그러면 27번째 항은 얼마냐? 아니면은 어떤 항의 값에서 어떤 항의 번호에서 뭐 87이라는 숫자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걸 다 공식화해서 풀어버린다. 그러니까 수열은 포인트가 뭐냐면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다 공식화해서 풀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 이 일반항이 아까 A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번째 항. 그거를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까처럼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한다거나 할 때 써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식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이 그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치자. 그럼 첫째 항은 그냥 A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은 여기서 D를 더할 거잖아요. 공차가 D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D가 돼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러면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N번째 항은 자세히 보면 이 항 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등차 수열에서는 이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항일 때 A죠. 2항일 때 근데 A 플러스 D야. 제3항일 때 A 플러스 2D. 그러니까 이게 3항일 때 여기가 하나 작은 2죠. 제2항일 때 여기 하나 작은 1이지. 그러니까 n항이면은 이게 A 플러스 n-1D라는 규칙이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제 n번째 항이 A 플러스
n-1d 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요. 수열에서는 왜냐면은 다 공식화해서 이제 풀거든, 고등학교부터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유도 과정 여기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an이 a 플러스 n-1d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a와 d는 상수인 거죠, 상수.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 보면 an은 뭐 dn 플러스 a-d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이 n에 관한 이 앞에 공차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3n-2다. 아, 그러면 이게 n에 관한 1차잖아.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고 이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공차구나라는 걸 알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뭐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받고 이제 등차 중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든 등차 수열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등차 중항이에요. 그래서 등차 중항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3d.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 연속하는 세 개를 모아놓으면 항상 특징이 있는데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이걸 2배 하면 2a 플러스 2d죠. 얘 앞뒤 항의 합과 같아요. 얘네들이 더하면 역시 2a 플러스 2d.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도 해볼까?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앞뒤 항을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ABC라는 연속하는 세 등차 수열이 있으면 이 등차 수열은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앞뒤 항의 합과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문제에서 연속하는 뭐 세 등차 수열이 나오면 보통 대부분 등차 수열을 이용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 아, 그럼 뭐가 성립한다?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열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풀 수 있고 중학생도 풀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다 공식화해서 푼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자,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이런 걸 기호화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열에서는 첫째 항을 a로 잡는다. a가 마이너스 11이고 제 4항을 이제 a4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 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공차 d를 구하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모든 게 다 일반항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죠. AN은 A 플러스 N-1 D.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등차 수열에서 이제 이 일반항이 왕력화래요. 그래서 제 4항이래. 그럼 여기다 이제 4를 넣어주자. 그러니까 제 4항은 A는 마이너스 11이죠. 4항이니까 여기다 4 넣어. 그럼 3D지? 근데 문제에서 제 4항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2래. D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넘기면 D는 얼마다? 3.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말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기호할 줄 알아야 돼요. 수열은. 자,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디퍼런스죠. 제 5항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첫째 항 구하래. 그럼 제 5항을 일반항 공식에 적용하는 거지. 그럼 제 5항은 첫째 항은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제 5항이니까 여기다 5 넣어주면 4D. 하다 보면 좀 빨라지겠지? 요 값이 D가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을 넣어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0이네. 근데 제 5항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는 얼마다? 6.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항의 값이 이렇게 두 개 주어지면 뭐 무조건 A와 D가 나와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조건이 두 개만 주어지면. 근데 공식화해서 푸는 거를 습관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열은.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가보자.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그러니까 A와 D를 이용해서 공식화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5항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제5항이면 A 플러스 4D지. 제3항은 A 플러스 2D지. 첫 번째. 그럼 A와 D로 된 식이 나왔죠. 여기서. 뭐 이거 좀 정리할까? 4A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A이고 8A니까 마이너스 4D는 0. 뭐 이렇게. 그러니까 3A 플러스 4D는 0.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이것도 제 2항은 A 플러스 D지. 제 4항은 A 플러스 3D. 6. 그러면 이거는 2A 플러스 4D는 6.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연립. 뭐 그래서
뭐 연립방 정식은 뭐 맨날 쓰니까 고등학교에서 마이너스. 자, A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을까요? 마이너스 18. 4D는 마이너스 18. 분수 마음에 안 드네. 마이너스 2분의 9. 분수가 나오면 좀 찜찜하지. 잠깐 한번 정리 좀 해보자. A 플러스 4D, A 플러스 2D, 4A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A. 8D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8D. 잘 풀었는데?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6, 2A 플러스 4D는 6.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가감하고 A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넣었어. 마이너스 8. 맞나 보네요. 뭐 이렇게 음수가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제 칠한 값을 구하래. 제 칠한 값은 그러니까 A 플러스 6D인 거죠. 6D. 그러니까 A 자리에 이거 넣어주고 D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끝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열 문제는 등차등비 수열 풀다 보면 아는데 이렇게 조건이 두 개 주어지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숙제고요. 제 3번 문제 보자. 3번. 다 공식화해야 된다. 제 30이랑이 85래요. 그러니까 제 30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85 이렇게 기호할 줄 알아야 돼요. 제 45항 127이래. 근데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걸 이제 다 공식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30D. 얘는 A 플러스 44D. 그러니까 하나만 빼면 돼요. 127. 그래서 이거를 변변 빼자. 그럼 127에서 85 빼면 얼마야? 40인가요? 이렇게. 그럼 D는 3이죠? D는 3이 나왔다. 3을 넣어요. 그게 90. A는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A와 D를 구한 거지. 근데 이제 A와 D를 구했다라는 건 일반항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열에 일반항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A에는 원래 이거죠, 공식이. 그래서 일반항을 유도하면 이게 이제 수열에서 왕역화한다. 이런 거 일반항 만드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 식화해서 푸는 게 고등수학의 핵심이죠. 이렇게. 그럼 100번째 항 구하래요. 그럼 여기 n에다 100 넣으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5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이에요? 제 몇 항이냐? n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75대는 n을 구하라.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얼마야? 183? 3으로 나누면 제 61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수열은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그 다음 문제는 등차 수열 문제네요. 등차 수열 문제. 등차 수열인데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 그러면 여기 봐봐. 첫째 항이 100이잖아. 그러니까 A가 100이야. 그리고 요거 딱 두 개 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일반항을 뽑아요. 일반항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03. 근데 이게 이제 이 항 번호에 따른 이 항의 값인 거예요. 이 항의 값이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되냐.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 n은 항 번호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요. 제1항, 제2항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 번호는.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얼마냐? 3, 3은 9, 4, 3, 12.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데 n은 자연수거든. 항 번호기 때문에. 그래서 35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중복되는 건 안 할게요. 자, 넘어가자. 일반항을 뽑는다. 수열은 일반항이 왕이다. 이렇게. 이것도 뭐 일반항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지금 1이고 공차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바로 뽑아버려요.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1 d.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식화되면 끝난 거예요. 수열은. 그래서 제 몇 항에서 그러니까 이 n을 구하라는 거지. 100보다 커지느냐 1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25.뭐 저저저거 26
번째 항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간단하죠? 수열은 굉장히 뭐 쉬운 파트.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 등차 수열을 만들게. 그러니까 18과 9 사이에 어떤 두 수를 집어넣겠대요. 뭐 이렇게 두 수를 집어넣어서 이 두 수를 차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1항이고 이게 제2항이고 제3항이고 제4항이죠. 수열은 이렇게 항의 값이 두 개 주어지면 끝난 거예요. 첫째 항이 이제 18이네요. 그럼 제4항, 그러니까 공차는 모르죠. 공차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2인가 3인가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처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식화한다. 그러니까 제4항은 첫째 항 플러스 3d지.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식화해서 풀어야 돼요. 이 값이 9다 이거죠. 여기서 3인가 2인가 이러면 이제 초등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맞아. 식화해서 푼다.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게 밝혀졌으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5, 12. 이게 근데 이렇게 정수로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식화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등차중앙.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런데 그럼 등차 중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앞뒤 항이 하고 어떻다? 같다 끝.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고등학교 수학은 다 뭐다? 계산은 2차 방정식. 이거 안 할게. 2차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연립이랑. 자, 넘어가자. 이게 좀 고난도죠.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99.9%고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고1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등차 수열까지 같이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1 개념 중에서는 일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거든. 3차 방정식에서 이 3차 방정식 근이 3개죠. 보통 그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근의 합은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쓰는 개념이다. 마이너스 a분의 b 둘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셋이 곱한 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이거 시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자, 근데 등차 수열에서 그럼 이 세근이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근데 세 등차 수열을 세팅할 때는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면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a로 잡아.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건데 여기서 a는 첫째 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항을 a로 잡고 공차가 d라고 생각하면 이 앞에 항은 a-d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러니까 세 등차수. 그러니까 이게 알파면 이게 베타고 이게 감마 역할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냥 세 등차수열이니까 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세팅하면 안 돼요. 그냥 등차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처럼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안 풀려요. 그래서 세 등차수열을 세팅할 때는 보통 다 이렇게 세팅.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알파고 베타고 감마인 거야. 그래서 세 근의 합은 그럼 이제 이것부터 쓰는 거죠. 이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지. 그러면 뭐 d가 사라지면서 3a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a 값이 빨리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그럼 세근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 a가 1인 게 밝혀졌으니까 1-d 1 플러스 d다라는 거지.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두 번째 둘 곱한 거. 이 둘이 곱하면 1-d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d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합작고니까 1-d 제곱. 조금 빨리 했어요. 이제 이거 쓴 거죠. 이거는 a분의 c다. a분의 c. 마이너스 6.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d제곱 하면은 이거 3이니까 마이너스 9 d제곱은 9. 그러니까 d는 여기서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 3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나 값은 똑같아요. 한번 3을 집어넣어보자.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1이고 4인 거고 마3 넣으면 뭐 4고 1이고 마3 넣으면 마이너스.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얘네구나라는 게 밝혀졌어요. 세 번째 이제 이거 쓰는 거지. 세근의 곱은 이게 어려운데 시험에 굉장히 많아. 세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k. 그래서 여기서 이제 k 값이 밝혀진다라는 거.
이게 등비 수열에도 있긴 한데 등차 수열에서 훨씬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문제 키포인트는 요거랑 이새 등차 수열을 세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갑시다. 조화 수열과 조화 주황은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등차 등비 수열 첫 번째 시간인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